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스크병 너무 많죠. 10대도 생기고 20대도 생기고 30대도 생기고 90세도 생기고 디스크병은 전 연령층에서 생깁니다. 제가 치료한 가장 어린 환자가 10세였고 13세, 12세 초등학생들도 디스크에 걸려서 허리가 삐뚤어지고 꼬부랑해지고 아파서 고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세 할아버지도 많이 옵니다. 90세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허리 삐끗하니까 디스크가 터져 나와가지고 허리가 꼬부랑해지고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십니다. 디스크병 치료법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다 두려움이 있죠. 디스크 수술하고 나면 후유증 생기지 않나? 디스크 수술하면 후유증, 합병증, 평생 허리가 아프지 않나? 이런 두려운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병은 나으면 완전히 정상인이 되는 거죠. 손상 없는 디스크 수술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디스크는 네모로 된 뼈가 있고 네모로 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렌즈처럼 생긴 하얀 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로 사람입니다. 스웨덴 업살라 대학 냉동해부학 교실에서 정말 사람을 지금 사진을 찍은 거죠. 빨간 네모는 척추뼈입니다. 그 빨간 네모 사이에 하얀 디스크가 쿠션 역할을 하도록 들어있고 척추뼈와 디스크 뒤쪽에 신경이 있는 거죠. 저기 척추신경입니다. 척추신경이 바로 디스크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액이 빠져나가면 신경을 압박당하게 되는 거죠. 중앙 사진을 보십시오. 척추뼈가 아래우에 있고 중앙에 하얀 디스크를 클로즈업 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 디스크는 속을 들여다보면 안에 튜브 같은 수액, 그 수액이 하얗게 있고 젤리같이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 젤리를 주고 둘러싸고 있는 아주 1cm로 두꺼운 섬유태가 있습니다. 이 섬유태가 지금 찢어져 있죠. 조금 찢어진 게 앞쪽이에요. 앞쪽은 조금 찢어졌는데 그 사진을 보십시오. 화살표 방향으로 뒤쪽은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죠. 섬유태에 피가 나서 그 찢어진 섬유태에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섬유태 사이로 디스크가 빠져나가게 되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탈출 디스크를 보여주는 MRI입니다. 이 MRI도 네모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에 렌즈처럼 하얀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은 디스크가 까맣게 상하면서 그 까만 디스크가 조각이 나서 신경 쪽으로 탈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척추뼈와 디스크 뒤에 하얗게 쭉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4번, 5번에서 확 찌그러졌죠. 까만 디스크가 탈출되니까. 그래서 신경이 찌그러지면서 디스크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걸리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요통이라고 그러죠.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통증이 오게 됩니다.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바닥, 발등까지 쭉 뻗치기 때문에 방사통이라고 그러고요. 왜 이것을 좌골신경통이라 하느냐? 좌골이라는 뜻은 엉치뼈라는 뜻이죠. 엉치뼈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좌골, 엉치뼈에서 다리까지 방사통이 나온다 해서 좌골신경통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병의 특징은 요통과 다리가 신경통이 오는 좌골신경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숙이면 더 아파져요. 앞으로 허리를 숙이면 더 불편해지죠. 또 오래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더 많이 저립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 계시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더 탈출하게 되는 거죠. 신경이 더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어서 안절부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얼른 펴지 않아서 좀 추스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 남자처럼 허리에 손이 갑니다. 디스크병이 만성적으로 있을 때 일상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고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한 후에는 허리를 삐었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허리를 왜 이렇게 삐었지? 허리를 삐었다고 허리가 한 3일간 이렇게 많이 아프게 여기는 거죠. 그게 디스크병이 숨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듣기가 싫어요. 허리에 힘이 자꾸 안 들어가니까 남자가 무거운 물건을 부인 보고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자꾸 무거운 들기가 싫어지는 거죠. 또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디스크 병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심한 디스크 병은 보행에도 지장이 오죠. 오래 걷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인 치료를 해서 디스크 병을 고쳐서 우울증과 건강을 회복하는 게 좋은 거죠.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자가 진단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거상 검사라고 그러는데 바로 누워서 무릎을 편 채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디스크 병이 없는 사람은 무릎 편 채 다리 들어 올리기가 80도, 90도 올라갑니다. 다리가 당기지도 안 하고. 그런데 디스크 병에 걸린 사람은 한 30도, 60도 이런 데서 다리가 당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편 다리를 다시 이렇게 굽히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지거상 검사를 해보면 내가 디스크가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진찰하는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네요. 제가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지 엄지발가락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정상인은 딱 버팁니다. 절대로 버티고 전혀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디스크병에 걸린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스르륵 무너집니다. 엄지발가락이 딱 위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힘없는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도 발가락이 쑥 약해지는 거죠. 이런 것은 디스크 탈출증이 된 겁니다. 그러나 확진은 MRI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는 물렁물렁한 조직이에요. 젤리처럼 물렁물렁한 거고 물렁뼈라 해도 아주 물렁물렁한 겁니다.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물렁뼈라고 그러죠. 그리고 섬유륜도 상당히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이루고 있는 물렁뼈나 그 물렁뼈와 물렁뼈 사이에 있는 수액, 젤리 같은 수액이나 그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류는 전부 물렁물렁한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MRI에만 확실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경은 MRI 속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MRI와 달라서 신경이 안 나오죠. 근데 MRI를 딱 찍어보면 지금 이 환자 네모뼈와 네모뼈 사이에 디스크가 렌즈처럼 잘 들어 있습니다. 다른 부위는. 그런데 지금 3번, 4번에서는 디스크가 터져서 뒤쪽 신경을 누르고 있죠. 까만 디스크가 하얀 신경을 탁 구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은 디스크가 앞쪽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그럼 뒤쪽으로 빠져나온 거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꼭 고쳐야 됩니다. 신경이 누르면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뿌리를 고쳐야 되는데 앞쪽으로 나간 거는 디스크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창자지요. 우리 내장이지요. 대장, 소장, 위장 뭐 이런 내장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됩니다. 큰 불편을 안 일으켜요. 경우에 따라서 허리가 아픈 수도 있지만 대개 앞쪽 디스크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뒤로 된 저 디스크만 고치면 되는데요. 저 디스크를 딱 잘라보면 찐빵 같은 동그란 이게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허리뼈가 Y자로 있죠. 그 허리뼈 사이에 신경이 있는 건데 CT에서는 스퀘어화된 디스크가 저렇게 하얗게 보이고 물렁물렁한 디스크는 회색으로 튀어나가 보입니다. 컴퓨터 단청 촬영으로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디스크가 물렁물렁한 디스크다. 그거는 내시경 레이저를 쓰면 후유증 없이 잘 낫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사진처럼 지금 뼈가 돼 있잖아요. 완전히 뼈가 툭 튀어나와 있거든, 하얗게. 이것은 현미경 레이저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 뼈는 뭐 망치나 끌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현미경 레이저로 하면 저 나쁜 뼈들을 다 연기처럼 정밀하게 다 없어지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드릴로 달걀 껍질 깎아내듯이 고속 드릴로 저 뼈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현미경 레이저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조영술은 왜 필요하냐? MRI나 CT와 달리 신경조영술은 신경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환자는 신경 3번, 4번과 4번, 5번에서 신경이 막혀 있습니다. 신경이 막히면은 요통도 있고 다리 통증도 있지만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좋죠. 디스크 병이 원인 치료로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마약증 통제를 써도 또 마취 통증제를 놔도 그래도 아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될 때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원인 치료를 하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나을 때까지. 그래서 당일 원인 치료를 요하는 거고요.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하반신 마비가 온 경우, 보행에 지장이 있잖아요. 걸음이 잘 안 걷고 비틀비틀할 경우, 걷는데 균형이 잘 안 넓히는 경우, 하반신 마비라고 해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반신 마비라는 것은 불완전 하반신 마비로서 화장실을 탁 가려는데 뭔가 비틀거린다.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거죠. 발걸음이 한 발로 잘 안 쓰고 균형이 안 잡힌다. 이런 것을 마비라 부르는 겁니다. 불완전 하반신 마비가 온 경우 완전 마비가 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럴 경우에 물론 빠른 원인 치료를 필요해야죠. 발목이 안 움직인다. 발목이 탁 올라가야 되는데 발목이 이렇게 끌린다. 무릎이 탁 꺾인다. 전 빨리 수술하면 마비가 다 풀리는 거죠. 대소변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디스크가 갑자기 터져 나오면 화장실 가서 오줌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엄청 용을 써야 근근히 몇 방울 나오고 대변을 볼라 해도 관장을 해야 나올 정도로 대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럴 거는 신경이 잘못된 겁니다. 허리 신경 중에서도 마미신경총이라는 말꼬리 같은 신경다발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24시간 내에 고치면은 다 돌아옵니다. 빠른 원인 치료, 이거는 지체 없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셔서 당일로 고쳐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디스크 병은 또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만성적으로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 3개월이 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눌린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면 그 안에 국수과다월 같은 신경이 떡이 돼버리거든요. 머리카락이 뿔이 발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엉기죠. 머리카락이 엉기는 것처럼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계속 3개월간 꽉 누르고 있으면 그 안에 말꼬리 같은 신경다발, 국수다발 같은 신경다발이 서로 이렇게 엉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뿌리를 뽑아도 후유증이 남는 거죠.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겨울에 바람이 불면 차가워지고, 여름에도 다리가 저리겁니다. 이거는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정상인으로 나으려고 하면은 3개월 이상 만성 디스크를 버려두면 안 됩니다.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미국에서 디스크병에 걸린 사람을 10년 후에 다 조사를 했어요. 수술한 사람과 수술 안 한 사람 10년 후에 다 나았더라고. 단 10년 후까지 수술 안 하고 계속 버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애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스크는 나았는데 통증은 없어졌는데 후유증이 남은 거죠. 걷는 것도 시원찮고 다리도 시리고 저리고 발가락도 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이런 후유증이 남는 상태로 나았는데 제때 3개월 이내에 수술한 사람은 후유증 없이 나은 거죠. 또 생활이 완전히 다르죠. 10년 동안 올바른 활동적인 생활을 못하고 지나서 나왔는데 원인 치료로서 수술하신 분은 바로 정상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빨리 해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되는 경우는 다리에, 발목에, 발가락에 운동신경이 미약해지거나 저 환자에서 종아리에 손을 대고 있죠. 저렇게 손을 대보면 감각신경이 둔해진 경우, 그리고 빨리 걷고 싶은데 빨리빨리 걷지 못하고 걷는데 보행이 어려운 경우는 이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본 원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 디스크 수술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크를 재발이 안 되도록 다 끌어내고 잘라내는 수술법. 이게 전통적인 디스크 수술법이죠. 왜 이 전통적인 디스크 수술법은 다 잘라내야 되느냐? 재발할까봐, 대발이 두려워서 재발 안 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다 끌어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디스크를 보존하고 디스크 손상 안 시키고 디스크는 쿠션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빠져나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 파편만 제거하는 디스크 수술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전통적 디스크 수술법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크를 보존하고 디스크 쿠션이 있도록 해야 환자가 정상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정통적인 디스크법을 왜 다 끌어내느냐 하면은 저 그림을 보십시오. 디스크의 단면도를 보면 그 위에 노란 신경이 있습니다. 노란 신경 줄기가 오른쪽 왼쪽에 있고 중앙에 국수다발 같은 마미신경총이 있죠. 그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는데 디스크가 탈출된 부위를 섬유율이 있습니다. 섬유율은 굉장히 두껍죠. 한 1cm쯤. 자동차
타이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야를 무려 네모로 저렇게 1cm 가까이 잘라내는 거죠. 디스크를 빼내기 위해서 섬유륜에다가 메스를 저렇게 도려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클로즈업해서 섬유륜을 잘란 모습이 보이죠. 저렇게 자른 다음에 디스크를 집게를 이용하여 집어내고 하다못해 그걸 또 끌어냅니다. 왜 이렇게 철저히 디스크를 끌어내고 다 없애야 된다 생각하느냐 하면 저 구멍이 크잖아요. 섬유륜은 이만큼 구멍을 내놨어요. 구멍을 내놨는데 안에 디스크를 조직을 그대로 두면 이게 일주일 만에 재발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재발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재발할 수도 있고 왜? 이 한문 구멍이 난 섬유륜은 영원히 안 막힌다.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렇게 두꺼운 섬유륜을 칼로 잘라내면 저절로 잘라 나와서 막히지 않습니다. 계속 구멍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어디 골프 치고 나면 툭 재발하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사를 좀 했더니 빠져나왔다 하기도 하고 또 의사들은 수술을 오래 하다가 재발을 한 의사도 있어요. 어떤 신경외과 의사는 디스크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섬유륜을 크게 구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디스크 수술법의 가장 큰 문제점. 아까 그 섬유륜의 앞쪽에 구멍이 난 사람이 있잖아요. 앞쪽에 섬유륜에 구멍이 나 있던 사람은 집게를 넣으면 쑥 들어가 버려요, 배속으로. 그 배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디스크 앞쪽에는 내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대장도 있고 하지만 혈관이 있어요. 대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용 집게 때문에 복부 속에 있는 혈관이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전통적 수술을 했는데 아니 혈관을 손상해서 배를 넣어서 혈관을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디스크 수술법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 디스크를 손상 안 하고 디스크를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디스크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척추뼈와 뼈가 부닥치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디스크의 중요한 역할을 타이어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 타이어를 보십시오. 타이어의 중앙에는 튜브가 있죠. 그 가에는 아주 두터운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모형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사람을 스웨덴 업살라 대학의 냉동 해부학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디스크를 딱 타이어처럼 잘라보니까 그 안에 화살표 보죠. 수액이 안에 딱 들어있고 그 가에 두터운 섬유륜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자동차 바퀴처럼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가 찌그러지고 찌그러진 타이어 같으면 자동차가 바로 못 가죠. 사람도 디스크가 보존이 안 되고 찌그러지면 무릎도 아프게 되고 고관절도 아프게 되고 어깨도 아프게 되고 목도 아프게 되고 두통도 생기고 온 마신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디스크를 잘 자동차 바퀴처럼 잘 들어 있어야 디스크가 그 척추뼈가 서로 안 부닥침으로 해서 신경도 잘 통하고 정상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디스크는 절대 잘라내지 않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디스크를 잘라내고 고친 분들을 봅시다. 이분은 4번, 5번 원래 디스크 보십시오. 디스크가 사이가 이만큼 높아요. 1cm 정도 디스크 사이가 있었던 거죠. 이 디스크 높이가 디스크 수술 후 몇 년 후에 보십시오. 4번, 5번 뼈가 서로 이렇게 부닥쳤어요. 이제. 디스크가 다 빠져나오니까 부닥치고 그게 시커멓게 나쁜 공기, 그 바큐움이라고 그러죠.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에 자골신경통이라든지 다리는 싹 좋아졌는데 이분은 허리가 아프게 된 거죠. 이분은 봅시다. 이분은 수술 전에는 4번, 5번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가 넓죠. 그리고 그 안에 디스크가 넓었습니다. 뒤쪽에 디스크만 파열됐기 때문에 디스크 높이는 완전 정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술 후 2년 6개월 사진을 보십시오. 수술용 집게로 수술 2년 8개월 후에 디스크 높이가 너무 나빠져서 디스크 뼈가 서로서로 부닥쳐 가지고 신경 구멍이 좁아지니까 요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앉았다가 허리를 펴면 허리가 또 잘 안 펴지고 너무 직장에서 일할 수도 없고 뭐 운동 좀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들어 누워야 되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 디스크를 넣었는데요.
이분은 저 남미에서 왔습니다. 남미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로스앤젤레스까지 와가지고 또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36시간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비행기를 36시간 타는데 앉아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물론 오래 서 있어도 불편하지만 앉아 있는 걸 못 견디니까 서서 온 거예요. 36시간을 서서 한국까지 온 거죠. 디스크 높이를 높이는 방법은 인공뼈를 넣는 방법도 있고 인공 디스크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공 디스크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공 디스크를 시행하여 디스크 높이를 높인 다음에 요통이 없어져서, 이분은 42세 남자인데 2015년에 전통적 디스크 수술을 모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다리 아픈 거는 싹 없어졌는데 요통이 발생한 거죠. 그 수술 후에 디스크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서로 뼈가 서로 붙으면서 물렁뼈가 허옇게 변했습니다. 파란 화살표를 내가 표시해놨죠. 물렁뼈까지 변하고 하얗게. 물렁뼈는 원래 까맣게 돼 있었는 건데 하얗게 변하고, 디스크는 원래 하얀색인데 까맣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안절부절하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할 수가 없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앞쪽 무출혈 뼈 용합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디스크 높이가 완전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요통이 바로 없어졌어요. 5년간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던 분이 앞쪽 무출혈 뼈 용합술을 해서 디스크 높이를 올려주니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허리가 편해졌습니다. 아니, 수술하면 허리가 아파야 되느냐? 아니, 허리는 손도 안 되기 때문에 배로 합니다. 배로. 앞쪽 배 쪽에서 하기 때문에 허리가 바로 안 아파진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은 디스크를 보존하는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디스크가 이미 석회화돼 가지고 커졌거나 완전히 돌이 된 경우, 어릴 때 물렁뼈가 잘못돼 가지고 물렁뼈 속으로 디스크가 터져 들어가 가지고 물렁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렁뼈 디스크 탈출증이죠. 이럴 때는 또 현미경 레이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시경으로 하기가 힘들죠. 석회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스크가 파열돼 가지고 완전히 신경추 구석으로 처박힌 경우, 이동해서 파편이 나서 그럴 경우에도 그 구석을 찾아가려고 하면 현미경으로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수술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레이저로서 섬유토에 이렇게 동그만 작은 구멍, 3mm 이내의 작은 구멍을만 내야 되는 거죠. 섬유륜을 현미경 레이저로 아주 작은 틈만 내서 레이저를 통해서 저 파편을 제거하면 저 섬유륜은 다시 막힙니다. 다시 막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을 안 하죠. 재발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스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거죠. 퇴행해서 변화되고 나이가 든 혹은 손상을 받은 디스크라 하더라도 쿠션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남겨주는, 디스크를 보존하는 원인 치료를 해야 후유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디스크 보존의 핵심은 레이저인데, 그럼 왜 레이저를 쓰면 이게 안전하냐? 지문과 지문 사이에 점을 찍을 정도로 정밀하거든요. 그 밑에 메스를 보시죠. 내 메스는 저리 큽니다. 큰 메스로 섬유륜을 자르면 크게 구멍이 나지만 레이저는 현미경으로 시야를 확대해서 지문에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저렇게 안전하고 정밀한, 실제로 사람 손에 쏘은 건데 전혀 살이 안 상했죠. 그냥 동글동글하게 레이저를 쏜 자국밖에 없죠. 지문과 지문 사이에, 지문도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디스크 손상 없이 디스크를 고치는 방법은 레이저가 핵심이라는 뜻이죠.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5번 천초 한 번째 디스크가 터져가 까맣게 조각이 돼서 하얀 신경 속에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파열된 신경 조각만 딱 제거하는 거죠. 현미경 레이저로. 이분은 왜 그러면 현미경으로 했느냐, 내시경으로 안 하고? 이분은 파열돼 가지고 후종인대를 뚫고 아예 신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미경 레이저를 써야 완벽하게 좋아집니다. 현미경 레이저로 파열된 디스크 파편만 없어지고, 디스크 앞쪽 디스크 보시면 하얗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디스크가 수술 전보다 더 하얘졌습니다. 하얀색 정상 디스크가 된 거죠. 하얗게 디스크 내부에 손상 없이 보존되면서 신경이 다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20년 전에 저에게 디스크 수술을 4번, 5번을 받았습니다. 20년 후에 사진을 찍었는데 높이가 그대로잖아요. 디스크가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분이 다시 왔느냐? 그동안에 막 일을 많이 하셨어요.
화물차 사업을 하셔가지고 운수업을 하셔가지고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드시고 자동차 운전도 엄청 많이 하신 거죠. 거기다가 또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3번, 4번에 협착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 고치러 오셨는데 4번, 5번 20년 전에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 현미경 레이저로 아무 재발도 없고 20년 동안 높이도 그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협착증만 고치고 지금 정상인이 돼서 다시 화물 운송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를 보존하는 현미경 레이저 수술과 디스크 손상을 주지 않는 내시경 레이저 수술은 이미 2006년 9월 달에 SCI 저널인 마운트 시나이 저널에 제가 논문으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입증을 한 거죠. 디스크를 보존하는 치료법이라는 거를. 대개는 디스크에 손상을 안 주는 내시경으로 하시면 바로 당일 퇴원을 하거나 하루 정도 입원을 하면서 퇴원을 하는 금방 회복되는 시술인데 이 내시경 레이저 저 그림을 보십시오. 내시경으로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섬유륜 손상된 부위에 빨간 레이저를 지금 쏘고 있죠. 저렇게 손상된 섬유륜에다가 레이저를 쏘아야 되는 거죠. 디스크는 쿠션을 보존해야 되고 디스크 조직에는 레이저를 쏘면 안 됩니다. 디스크 조직에는 집게를 넣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그대로 손상을 하지 않고 그 섬유륜을 찢어가지고 신경에 들어간 그 디스크 파편 조각 그것만 내시경으로 지금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흉터를 보십시오. 한 7mm, 6mm, 1cm 이하의 작은 점만 탁 찍혀 있죠. 그래서 밴더, 일회용 반창고만 딱 붙이면 되는 거죠. 디스크를 보존하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독일에서 개발한 내시경에다가 미국에서 개발한 레이저 90도 각도로 쏘아지는 홀뮨야그 레이저를 결합을 해서 제가 1993년에 홀뮨야그 내시경 레이저 병용 디스크 치료법, 디스크를 손도 대지 않는 디스크는 보존하는 디스크를 손상하지 않는 그런 내시경 레이저 치료법을 개발을 해서 가지고 제가 1994년, 95년 독일 스위스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위스에 있는 노이사텔 병원의 의사와 독일 하노버 대학에 있는 지벌트라는 교수가 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제 논문을 영어로 자기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 독일 교수들이 데르 오르스페디라는 데 게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SCI 논문이 내시경 레이저가 독일어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그 밑에 있는 논문은 이 내시경 레이저 치료법을 목 디스크에서도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 디스크 에서도 내시경 레이저로 수술 없이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시경 레이저로서 디스크를 보존하고 디스크 손상 없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71세 남성입니다. 협착증 증세처럼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로 보행장애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MRI를 찍어 보니까 인대가 두꺼워지는 협착증이 아니고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까만 디스크가 신경을 완전히 끊어 먹으니까 하얀 신경이 지금 탁 막혀 있죠. 그래서 협착증 증세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된 거죠. 디스크는 물렁물렁한 조직이니까 현미경을 쓰지 않고 내시경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옆구리로 넣어가지고 그 까만 디스크 파편만 딱 끄집어낸 거예요. 오른쪽은 시술 후 사진인데 디스크 높이 그대로 원래 디스크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신경만 딱 펴졌죠. 이 사진을 보고 모 대학 교수님이 디스크 저절로 나왔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절로 나왔네. 수술한 흔적이 없어요. 내시경으로 하면 수술한 흔적도 없죠. 옆으로 들어가서 저 신경 속에 들어가는 파편만 딱 끄집어내니까 디스크도 수술 안 했죠. 허리뼈도 수술 안 했죠. 허리 근육도 수술 안 했죠. 그러니까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이상호 박사가 수술 안 해놓고 수술했다고 말하네.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시경을 넣어서 저 파편을 끄집어낸 거니까 정상인이 된 겁니다. 이분은 31세 여성인데 유명한 프로 골퍼예요. 전세가 아는 프로 골퍼입니다. 그런데 수년째 만성요통이 생겨서 골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섬유륜이 찢어져가지고 그 섬유륜 안에 이렇게 하얗게 동그라미 안에 보십시오. 하얀 디스크 파편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저 디스크 파편이 왜 하얀색이냐? 신생 혈관이 자라 들어가고 신생 신경이 자라 들어가서 허리만 아프게 하고 그 디스크가 절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벌레처럼 살아서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섬유륜 찢어짐증입니다.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디스크 파편이 벌레처럼 딱 들어앉아서 새로운 혈관에서 영양을 받아 먹으면서 빨갛게 자리 잡아서 계속 5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것을 배를 절개해서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자고 했답니다. 물론 이분이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또 수술하니까 인공 디스크를 넣으려니까 겁나잖아요. 타이거 우즈는 저렇게 일부만 상한 게 아니고 디스크 전체가 망가져가지고 타이거 우즈는 앞쪽으로 인공 디스크 수술, 인공 골융합술을 한 거예요. 앞쪽. 그래서 이제 다시 마스터대회 우승을 했지만 이분은 그런 수술할 필요 없이 저 파편만 제거하면 되니까 젓가락 같이 가는 내싱을 넣어서 저 파편을 탁 제거했습니다. 시술 후에 보십시오. 그 파편이 없어지고 디스크가 딱 바로 되어 있죠. 높이도 바로 되어 있어. 그래서 다시 LPGA에 출전하셔서 상위 10등 안에 3위로 내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결혼도 하셨지만 많은 후회를 지금 키우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해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를 보존하는 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야말로 다시 골프도 하게 하고 다시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게 하고 실험 선수가 다시 실험 선수가 됐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다시 테니스를 칠 수 있게 해주는 이 스포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디스크 손상 없는 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 정말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크를 보존하는 수술을 한 후에 첫 3일간은 허리를 비틀고 숙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일이 지나야 레이저로 그 재생을 시키는 부위가 아물게 되는 거고요. 정말로 완전히 이제 아물게 되는 거는 이제 막 운동을 해도 이상이 없도록 아물게 되는 건 3주가 걸립니다. 우리 얼굴에 멍만 탁 이렇게 들어도 3주 걸리잖아요. 디스크 섬유륜을 재생을 시키도록 레이저를 쏘았는데 그게 찢어진 것이 다시 막히려고 하면 적어도 3주가 걸리기 때문에 3주까지는 허리 굴신을 제한해야 되고 허리가 디스크가 완전히 정상이 되는 것은 6주입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3주만 착용을 해 섬유륜이 정상이 될 때까지 디스크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됐을까지는 6주가 걸리는데 6주까지는 올바른 자세로 허리를 고추 세고 일상생활을 다 하시는데 일도 하시는데요. 허리 굴신만 제한을 한 거죠. 그런데 6주가 지나면 다 회복되고 정상 조직이 됐으므로 오히려 허리 유연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문 운동 처방사와 함께 허리를 강화하시는 헬스를 하시고 또 척추 유연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16회를 하시면 저 그림에 나오는 저런 센토로 같은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아주 강한 허리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정상인으로서 스포츠도 하시고 무거운 노동도 하시고 중노동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운전은 언제부터 합니까? 운전은 2주 후부터 하시면은 아무 지장이 없으시고요. 부부 생활도 2주 후부터 하시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디스크 수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내시경으로 하고 현미경으로 하고 심지어 돋보기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룻배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맨눈으로 절개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어떤 수술은 후유증이 남기도 하고 어떤 수술은 후유증이 없기도 하고 어떤 수술은 신경통은 잘 나았는데 요통이 남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후유증 합병증이 생겨서 수술을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디스크 손상이 없는 디스크를 보존하는 디스크 조직을 그대로 살려주는 현미경 레이저 손상 없는 내시경 레이저를 선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